탄핵안 표결 전 전격 사퇴. 그래서 저희가 주제도 급하게 바꿨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조금 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속보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게 된다면 즉 민주당의 탄핵 소추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두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이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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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보다 중단하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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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자신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방송 끝까지 유지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려고 국회 점거까지 검토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야욕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자, 이렇게 전운이 감돌고 있던 차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김용주 의원님, 네. 이 민주당이 당연히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 소추 시도하면 탄핵안 소추에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통위 업무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자진 사퇴를 해서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아마 생각으로 자진 사퇴를 표명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이 자진 사퇴 속보가 보도되자 민주당에서 급하게 입장이 나왔는데 이건 역시 속보인데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마라 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탄핵을 소추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표를 수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표는 수리될 것으로 보여요. 네. 어제 아마 그 국회에서 본회의 보고가 오후 2시경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탄핵을 하려면 오늘 오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사이에 예. 탄핵 발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반 이후에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가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그전보다는 더 빠른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오시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했지만 직무가 정지되는 데까지만 효력이 있지 이 탄핵 소추가 받아들여지리라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한동훈도 결국은 기각될 것이다.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있기도 해도 기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 사태를 어찌 보면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자구책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에 특히 이동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실수한 게 있잖아요. 예.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뭔가 이제 검찰 두 사람하고 똑같이 내용을 복사했다가 긁어붙이기. 또 비난을 탄핵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탄핵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걸작해가지고 다시 처리하고 다시 오고 그다음에 또 만약 이렇게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만두는 것을 예. 뭐 오늘 오전 중으로 대통령이 말하자면 결재를 하신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무의가 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회의의 용도가
아무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회의 때문에 연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되는 예. 예산안을 전제로 된 본회의란 말이죠. 그렇죠. 어제 보고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덕분에 말하자면 헌재 소장도 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야당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싸움이 굉장히 긴밀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찌 어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그렇죠. 한 수일 수 있겠네요. 또 어제 또 대통령이 이제 6수석에서 8수석으로 네.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실장을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의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어떤 발빠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파 싸움이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도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탄핵할 거니까 사표 수리하지 마라라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은 사표를 뭐 정상적으로 수리할 것 같아요. 처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박지원 수석님 어떻게 됩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탄핵하겠다라고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총선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 이제 수싸움을 치열하게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우선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낸 것은 사실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한 저 공석인 자리에 대통령은 어떤 인물을 바로 이제 또 임명해서 절차를 거치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총선 안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생길 것이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방통위를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보다는 낮게 여건에 좀 나은 환경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있었겠죠.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럼 치열한 수싸움을 가지고 지금 말을 놓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어떤 인사를 임명하는가를 보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동관 위원장은 그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인사를 임명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건 뭐 사표 수리하시는 건 저는 잘한다고 보고 다음에는 적어도 이동관 위원장보다는 다소 중립적인 쪽으로 가까운 그런 인사를 그 임명을 해서 청문회도 잘 통과하고 그러면서 야당으로부터 방송통신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인사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가 전환됐다라는 평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마 기본적으로 수싸움은 수싸움인데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임명하는지는 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다. 읽어보지도 않고 낸 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복붙 논란이 있는데요.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작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습니다. 읽어봤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검찰청법을 기재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을 한동훈 장관이 비판한 겁니다. 저거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다.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탄핵한 거다라는 비판인데, 그걸 왜 헷갈렸을까요? 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탄핵의 사유를 썼을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검사는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얼만큼 이 탄핵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정략적으로 밀어붙였는지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압도적인 의결도 중요합니다만은 왜 이 사람이 탄핵돼야 되는지 하는 탄핵 사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밀어넣었다는 건 어차피 헌재 가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네. 정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니까 그 꼼꼼하게 한자 한자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그 탄핵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어야 탄핵이 된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지금 저게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로 돼 있는데 예. 고민정 의원도 안 읽어봤나 봐요. 그럼 내용을. 저희 바로 옆에 지역구에서 자주 만나갖고 도대체 왜 저런 방식의 역할을 했는지 참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고민정 의원은 이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때문에 나가서 피켓 1위 시위도 네. 하고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삼고 싶다면 내용 속에서 왜 이 탄핵이 필요한지를 아주 면밀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민주당을 대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는 종편 재승인 평가 점수 조작이라고 하는 재판받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 내용이 될 때 사실상 탄핵이 될 정도의 중대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법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도 좀 반성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야당의 자세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은 결국 복사 붙여넣기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귀결되고 증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젊은 분들이 표현하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이 논란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자 고민정 의원이라 고민정 의원이 이거 안 읽어본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제 마침 고민정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한 건 원내 행정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 말고 원내한테 한번 물어보라. 원래 제가 국회의원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해봤잖아요. 대표 발의할 때 자료를 국회의원 시간에서 안 읽어보고 원내에서 합니까? 아니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읽어보고 실제로 수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크는 해야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읽어보지 않습니까? 보통? 한 번 읽어보죠. 그리고 대표 발의하는 사람 읽어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동의한 사람들이 몇십 명입니까? 168명. 100 몇 명이요? 168명. 168명. 168명 모두가 안 읽어봤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읽어보고 문제를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내는 읽어봤습니까? 원내 행정을 읽어봤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그야말로 어떤 그 행정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급하고 뭔가 들떠 있다는 반증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종관 탄핵안에 대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데 대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코멘트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그나마도 우리가 탄핵안을 내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그만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노렸다. 그나마도 잘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성과인데 탄핵안 피하려고 꼼수다. 그래서 뭐 이동관 위원장을 사표 수리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표 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서 사표 수리하지 마라. 왜냐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보다 탄핵을 한다는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을 더 입증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방통위를 직무정지하기 위한 꼼수에 정확하게 준하는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보낼 테니까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해서 탄핵했으면 새로운 적절한 보다 중립적인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원장 보내달라. 저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정말 방통위원장의 자질 때문에 탄핵을 하려던 것이었다면 자진 사퇴했을 때 환영한다. 민주당의 지적이 맞았다라는 입장이 나와야지. 그렇죠. 우리가 탄핵을 할 테니 사표를 수리하지 마라. 라는 입장은 비정상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